중세국어 훈민정음 의문론 자음에 이어서 모음 제자 원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음의 제자 원리도 자음과 마찬가지로요.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음자 같은 경우는 자음자와 달리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발음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즉, 모음은 공기가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자음처럼 상용할 발음기관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죠. 그럼 도대체 모음자는 어떤 걸 본떠서 만들었는가? 하늘과 땅, 사람. 요걸 이제 천지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천지인 삼재를 본떠서 만든 것이 모음입니다. 자음은 좋은 위치, 공기의 흐름을 막는 것, 그 막는 장소를 본떠 만든 것이 자음이고요. 모음은 천지인 삼재를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때 천지인이라고 하는 걸 왜 본떠서 만들었는가 하면 우리나라 즉 조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던 당시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는 국교가 유교였어요. 유교적 가치관에 따라서 동양적 세계관에 의해 하늘 같은 경우는 둥글다라고 생각했던 게 동양의 가치관이었고 땅은 네모나타라고 생각하는 게 땅의 가치관이었어요. 그때 당시 동양의 가치관이었어요. 그래서 둥근 하늘의 모양과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각각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양과 음이라고 하는 기운이 조화롭게 섞여서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있었고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 양음이라고 하는 것의 조화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던 게 그때 당시 유교적이고 동양적인 가치관이었어서 하늘에 있는 둥근 모양을 이렇게 아래아로 글자로 만들었고 땅의 평평한 모양을 모양, 땅처럼 생겼죠. 이렇게 만들었고 그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을 양성과 음성, 중간에 있는 존재에서 중성의 모양으로 이렇게 본떠 만든 겁니다. 자음과 마찬가지로 모음의 기본자는 상형, 본떠서 만들어졌는데 이때 발음기관이 딱히 없다 보니까 천지인에서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고 하는 유교적인 가치관에 입각해서 음성과 양성의 조화라고 하는 걸 글자를 본떠서 만드는 상형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래서 하늘 천자 써있고 땅 지자 써있고 사람이 인자 쓰여 있죠. 그래서 하늘의 모습은 동그란 아래의 모양, 땅의 모습은 평평한 의의 모양, 그리고 그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은 이의 모양으로 상형해놨다. 그래서 이렇게 세 글자 아래아 의이라고 하는 요 상형 글자 세 글자가 모음의 기본자, 기본 글자가 됩니다. 아래아 같은 경우는 아 발음이기 때문에 혀가 조금 오므라들면서요. 이렇게 앞니가 있다라 그러면 아 하면서 혀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요. 턱이 벌어지고요. 그러면서 깊은 소리가 난다. 같은 경우는요. 아래어보다요. 조금 더 해서 혀가 평평해지고요. 그리고 얕은, 깊지도 얕지도 않은 이 아래아보다는 얕은 소리가 납니다. 이 같은 경우는 혀가 팽팽해져요. 오므라들지 않고요. 이때 이 같은 경우는 얕은 소리가 났다.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소리가 어떻게 났느냐에 대한 거라서요. 명확히는 기억하고 있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상형의 원리로 아래아와 랑 이라고 하는 기본자 세 개를 만든 후에요. 이 기본자들을 합성해서요. 합쳐서 글자를 8개 만들어냅니다. 자, 이때 와 이를 아래아랑 한 번 결합해서 합성해서 나온 글자를 처음에 나왔다라고 해서 초출자라고 해요. 처음 초자예요. 초출자 같은 경우는 아래아를 랑 더하거나 아래아를 이랑 더하거나 해서 처음 나오는 글자를 초출자라고 하고 초출자든 재출자든 기본 글자를 합쳐서 만드는 합성의 원리라고 하는 걸 쫓아간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때 아래아라고 하는 애가 라고 하는 글자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라고 하는 거 밑에 아래아가 이렇게 내려가요. 그리고 사람 기준으로 왼쪽에 아래아가 들어가고요. 사람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아래아가 들어가요. 그래서 오랑 우랑 아랑 어라고 하는 초출자 4개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요 초출자에 다시 한번 아래아를 더함으로써 다시 제자예요. 다시 나오는 글자 4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오에 하나 더, 어에 하나 더, 우에 하나 더, 아에 하나 더 아래아를 붙여서 유야라고 하는 제출자 4글자가 나와요. 그래서 중세국어의 모음은 기본자 3글자, 초출자 4글자, 제출자 4글자에서 총 11글자의 모음이 등장합니다. 자음은 17개, 모음은 11개 해서 이게 28자. 세종대왕님이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밝혀주신 새로운 28자를 맹가노니 할 때 그 28자예요. 그래서 제출자 같은 경우는 아래아를 2번 이용하여 새로운 모음을 만든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요. 초출자 같은 경우는 단모음입니다. 그런데 제출자 같은 경우는 이중모음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모음 같은 경우에는 입술이나 발음기관의 발음 모양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 어 하고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걸로 보았고요. 유, 여, 유, 야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 발음기관의 모양이 발음할 때 입술이나 뭐 혀나 이런 것들이 움직인다라고 본 글자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11글자를 만든 후에요. 합용자라고 해서 이건 합성의 원리와는 좀 달라요. 이미 만들어진 11개의 글자를 서로 다시 재조합해서 합쳐서 만드는 것이 합용자입니다. 합용자는 초출자와 제출자를 결합하거나 기존 글자와 이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모음입니다. 그래서 합용자는 기본자, 초출자, 제출자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모음을 만드는 방식이라서 기존의 모음은 11개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자음 같은 경우에도 기역 만들어 놓고 디귿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얘네들을 병서라고 해서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마찬가지 모음도예요. 기본자, 초출자, 그리고 제출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얘네들끼리 서로 합용해서 새로운 글자들을 더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자, 와 같은 경우에는 오랑 아가 합쳐진 거겠고요. 옛날 같은 경우는 요야 야가 합쳐진 글자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쓰지 않죠. 그리고 우랑 어가 합쳐진 말. 얘는 유랑 여가 합쳐진 말. 아래아랑 이, 으랑 이, 오랑 이, 아랑 이, 우랑 이, 어랑 이, 요랑 이, 야랑 이, 그 다음에 유랑 이, 뭐 여랑 이, 오, 이, 이러고 이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세요. 오, 아, 이. 그렇죠? 우, 어, 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진 11글자를 서로 막 합쳐서 합용해서 만든 글자들이 이런 글자들이다 봐두시면 돼요. 자, 정리 한번 하죠. 모음은 상형의 원리에 따라서 하늘과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고요. 아래야, 이 이렇게 글자들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아래아와 의가 한 번씩 결합해서 오아, 우어 글자들이 만들어졌고 아래아와 기존에 있었던 초출자들이 다시 한번 합쳐지면서 요야, 유여 하고 제출자 만들어졌다. 자, 이 모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늘, 땅, 사람을 본떠서 만들다 보니까 하늘에 있는 양의 기운, 땅에 있는 음의 기운에 따라 글자가 양성이냐, 음성이냐, 혹은 그 가운데 서 있는 중성이냐 해서 양성과 음성으로 크게 나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양성모음, 음성모음이라고 정리를 해뒀는데요. 양성모음이라고 하는 건 양성모음끼리 쓰고 음성모음이라고 하는 건 음성모음끼리 맞춰서 쓰는 것이 그때 당시 모음조화라고 하는 애였어요.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모음조화라고 하는 걸 지키면서 언어생활을 하기 때문에 양성과 음성모음을 서로 나눠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양성모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자, 햇볕 양자고 그늘음자입니다. 그러면 하늘을 본뜬 이 둥근 모양이 햇볕과 가까우니까 얘가 양성이겠죠. 그늘음자 같은 경우는 땅의 모양과 같으니까 얘가 음의 기운으로 만들어진 음성이겠고요. 자, 땅 위에 해가 떠 있는 글자입니다. 오죠. 이거는 양성. 자, 사람이 우리가 사람은 하늘과 땅 가운데 서 있는 중성이라고 보는데 사람이 이렇게 가운데 있을 때 기준으로 오른쪽이 양성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출자 요, 야. 얘네도 마찬가지 양성이겠고요. 음성모음 같은 경우에는 땅 아래 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 음성모음이고요. 사랑기준 왼쪽 이렇게 들어가는 어가 음성모음. 마찬가지 제출자 글자 유랑 여도 음성모음이겠죠. 그래서 양성모음인 아래야 오, 우. 우가 아니죠. 아래야 오, 아, 요, 야. 요렇게 그 다음에 우, 어, 유, 여. 요렇게 해서 양성은 양성끼리 쓰고 음성은 음성끼리 썼던 게 모음 좋아요. 그리고 이는 유일한 중성 모음입니다. 우리나라 글자에서 유일한 중성 모음이 이예요. 자, 그래서 상형의 원리에 따라서 아래야, 이, 초출자 4개, 제출자 4개 만들어졌죠. 자, 모음의 발음 한번 살펴보고 뒷장으로 넘어갈게요. 모음의 발음에서 중요한 것은 현대국어와 표기는 같지만 발음이 다른 모음이 있다. 그리고 현대국어에서는 사라진, 없어진 모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현대국어 표기는 같지만 발음이 다른 모음들이 있는데 의외, 애위, 예, 왜 해서 얘네들은 이를 따로 분리해서 발음했습니다. 지금 현대국어에서도 이렇게 생긴 모음은 사용하죠. 그런데 방금 선생님이 읽었던 처럼 의외, 애 이렇게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 같은 경우는 아랑 이를 분리해서요. 아, 이라고 발음했어요. 그러면요. 의는, 의이 나눠서 발음했고요. 왜가 아니라 얘도 오이 나눠서 발음했고 우이. 자, 이제 슬슬 할 수 있겠죠. 얘는 어이, 야이, 여이, 왜. 얘 같은 경우는 자, 왜이 해서 요거 이렇게 와이 이렇게 보겠네. 와이. 그리고 얘는 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발음했다. 자, 그리고 현대국어에 없는 모음들이 있습니다. 아까 아래아라 그래서 하늘을 번든 둥근 글자 하나 있었죠? 양성모음. 요 아래아는 16세기에 두 번째 음절 밑에서 없어지게 되고요. 18세기에 첫 음절에 있는 아래아까지도 모두 사라지게 되면서 없어집니다. 이때 이 아래아 같은 경우는 아로 발음된 듯 하다. 그래서 의와 아의 중간 발음 정도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이, 유이 뭐 이렇게 되는 글자들 요것도 마찬가지 아래아처럼 있었다 없어진 글자인데 얘도 마찬가지 뭐 이자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없어진 글자지만 발음을 추정해 보면 아래아에 이가 붙은 아이 그리고 얘는 요이, 유이 이렇게 발음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마찬가지 발음이기 때문에요. 알아두시면 좋고 몰라도 별 상관은 없는 애입니다. 자, 뒷장 넘어가 보죠. 창제의 원리를 한 번에 정리해보자. 앞타임에 본 자음의 창제 원리랑 지금 현재 본 모음의 창제 원리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음은 발음할 때 조음기관에 방해를 받아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조음기관이라고 하는 것, 공기의 흐름을 막는 혀라던가 이라던가 입술이라던가 하는 거의 모습을 본떠서 상형의 원리로 기본자 5개 만듭니다. 그래서 혀뿌리가 목구멍을 닫은 모양이라고 하는 걸 어금니 소리, 아음해서 기역의 형태로 만들어 놨고요. 혀가 윗 잇몸에 붙은 모양 해서 서름이라고 하는 니은 이렇게 기본자로 만들어 놨고요. 입술 모양 해서 입술의 네모난 모양 본떠서 기본자 만들어 놨고 순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양 이래서 이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시옷, 치음, 이소리 만들어 놨고 목구멍에 둥근 모양을 본떠서 만든 후음, 이응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가획의 원리에 따라서 기본자 5개의 획수를 하나씩 더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획수를 더해줄 때는 한 번만 더해도 되고요. 2번씩 더해줘도 됩니다. 자, 이 채자 같은 경우는 기본자에서 획수를 더하면 발음이 거세진다라고 하는 요 거센 소리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법칙을 어기고 있는 글자들이고 획수가 하나 더해지면서 발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모양 있죠? 발음기관의 위치가 바뀌거나 해서 다른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인 이 채자 이렇게 3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획수가 더해지지만 발음이 거세지지 않는 애들 그리고 획수가 더해지면서 기존의 발음기관의
위치가 바뀌는 애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이름은 우리가 리을이라고도 하고요. 반만서름이다. 그래서 반서름이라고 하고 얘 같은 경우는 치음 중에서 반만치음이다. 그래서 반치음 즈 발음 나는 거였고 얘는 예디응 해서 옛날에 쓰인 이응이다. 그래서 반서름과 반치음 같은 경우는 가외계 원리처럼 생겼어요. 하지만 발음은 거세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체자고 그다음에 예디응 같은 경우는 획수가 더해졌어요. 획수가 더해지면서 발음하는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얘도 가외계 원리가 아니고 이체의 원리다.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모음 창제 원리 보도록 하죠. 모음 같은 경우는 발음할 때 조음기관의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발음기관이라고 하는 걸 상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늘의 둥근 모양, 땅의 평평한 모양, 그 안에 서 있는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고 하늘 양성, 땅 음성, 사람 중성 이렇게 해서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과 중성 모음이라고 하는 모음이라고 나눠집니다. 기본자는 아래아, 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하늘의 둥근 모양을 본뜬 얘는 당연히 양성 모음, 땅의 평평한 모양을 본뜬 건 음성 모음, 그리고 그 안에 서 있는 사람의 모양을 본뜬 것은 중성 모음. 그 다음에 이 기본자들을 한 번씩 더해서 만든 것이 초출자고요. 이 초출자들 같은 경우에는 단모음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씩 결합해서 만든 초출자. 아래아랑 해서 오 됐고요. 으랑 아래아에서 우 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사람 기준 오른쪽이 양성, 땅 위에 해 떠올려 있는 게 양성, 땅 밑에 해 들어가 있는 거 음성, 사람 기준 왼쪽 음성. 제출자입니다. 제출자는 아래아가 두 번 결합되는 거죠. 그래서 요, 유, 야, 여 만들어져 있고 얘네들은 이중모음입니다. 이중모음.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양성모음, 음성모음 나눠져 있어요. 세모 표시해 놓은 애들이 음성모음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표시해 놓은 게 양성모음. 그리고 여기 지금 얘만 중성모음이다. 자, 요 세 개. 자음과 모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글자 만들었죠. 자음 17개, 모음 11개에서 28글자 만들었는데 이 28글자 만들어진 이 글자들을 가지고요. 합쳐서 더 많은 글자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자음 같은 경우에는 병서와 연서라고 해서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17글자들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란히 써서 글자를 만들거나 위아래로 나란히 써서 글자를 만들어서 더 많은 양의 글자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 모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초출자, 제출자, 기본자들을 합쳐서 그래서 더 많은 글자, 합용의 원리를 따라 더 많은 글자를 만들어서 더 많은 문자들을 활용할 수 있어 더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었습니다. 병서는 이 병자가 나란히 병자예요. 나란히 자음을 나란히 옆에다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써서 글자를 만든 건 병서라고 해요. 자, 병서는 나란히 쓴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병서에는 각자병서와 합용병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병서 같은 경우는 똑같이 생긴 글자를 나란히 쓰는 거예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은, 쌍희은 이렇게요. 그리고 합용병서는 서로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쓰는 것입니다. 시옷, 기역, 시옷, 디귿, 시옷, 비읍. 그래서 시옷이랑 기역은 서로 다른 글자죠. 이렇게 다른 글자들을 쭉 나란히 쓰는 것 중에서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세 글자를 나란히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합용병서는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쓰는 것이다. 자, 이때 시옷계 합용병서라고 하는 것은요. 합용병서자 중에서 이렇게 시옷으로 시작하는 애들이 시옷계 합용병서예요. 비읍계 합용병서 같은 경우에는요. 얘네들처럼 비읍으로 시작하는 합용병서가 비읍계 합용병서고요. 비읍, 시옷계 합용병서 같은 경우에는 자 얘네처럼요. 비읍, 시옷으로 시작하는 애들입니다. 그게 비읍, 시옷계 합용병서다. 자, 시옷계 합용병서 같은 경우에는 경음으로 소리 났을 것으로 추측한다. 그래서 경음이 무엇이냐? 얘네요, 얘네. 된소리. 그러니까 표기 방법이라고 하는 건 병서를 따랐어요. 그때 각자 병서나 합용 병서나 이렇게 시옷계 합용 병서 같은 경우는 둘이 발음이 같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옷 기역은 쌍기역 발음, 시옷 디귿은 쌍디귿 발음, 시옷 비읍은 쌍비읍 발음으로 소리가 같았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옷계 합용 병서는 어두자음군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비읍계 합용 병서는 병서된 자음이 모두 발음됐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래서 비읍, 디귿, 비읍, 지읒, 비읍, 티읕 같은 경우는 비읍이랑 디귿이 모두 소리 났다고 보고요. 그래서 부득,
부즈, 부트 이렇게 났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영어의 스프링처럼 스프링 같은 경우는 S 뒤에 아무런 모음이 없죠. 그래도 스라고 발음하는 것처럼 얘네도 뒤에 아무런 모음이 없지만 브라고 발음을 해줬다라는 거죠. 얘네들은 어두자음군으로 봅니다. 자, 시옷기 합용병서는 소리를 하나로 내요. 끄, 뜨, 뿌 이렇게. 근데 비읍기 합용병서는 부드, 부즈, 부트 해서 두 번씩 내죠. 이것처럼 두에서 소리가 두 번 이상 나는 애들을 어두자음군이라고 해서요. 비읍기 합용병서나 비읍 시옷기 합용병서는 어두자음군으로 보고 시옷기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비읍 시옷기 합용병서는 비읍과 경음이 발음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경음은 된 소리입니다. 즉, 얘는 끄죠, 끄. 끄 이렇게 발음되거나 얘 같은 경우는 뜨 이렇게 발음되거나 그렇죠? 부뜨로 발음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 다음은 연서입니다. 연서라고 하는 것은요. 병서는 가로로 나란히 쓰는 것이면 연서는 세로로 쓰는 것이에요. 순음이라 그래서 입술 소리 애들이 미음, 비읍, 쌍비읍, 피읍이 있어요. 입술을 본떠 만든 소리들입니다. 입술을 본떠 만든 미음에 가외계 원리로 비읍, 피읍을 만들고 그다음에 병서자로 쌍비읍을 만들었죠. 그래서 미음을 기본자로 하고 있는 입술 모양을 본뜬 순음들 밑에요. 이응을 이렇게 나란히 쓰는 연서가 있어요. 그러면 이응 이렇게 연서 방법으로 쓰이게 되면 소리가 입술 가변 소리로 내주세요 해서 순음을 가볍게 내주세요. 순경음이 됩니다. 가벼울경자예요. 순경음 미음, 순경음 비읍, 순경음 쌍비읍, 순경음 피읍을 표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서 이응자를 위아래로 써주는 것 이런 방법을 썼다. 병서는 왼쪽에서 오른쪽 나란히 쓰는 것, 연서는 위에서 아래로 쓰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음은 아까 합용자 봤죠? 그래서 와, 워, 예처럼 이미 창제한 모음들을 여러 방식으로 활용해서 더 많은 글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병서와 영서와 합용의 방식은 글자를 만든 창제 원리는 아닙니다. 창제는 이미 28글자 끝났고요. 그리고 이미 창제된 글자들을 가지고 더 많이 활용한 방식이 병서, 연서, 합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자음의 체계랑 평음, 격음, 경음이라고 하는 애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요. 여기까지 보고 그리고 뒷내용은 다음 영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위치에 따라서 자음을 분류해보면 아음이라 그래서 어금니 소리 기본자 기역, 그죠? 거기에 가획자 키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병서자죠, 병서. 그래서 각자 병서 따라갔죠? 그래서 각자 병서로 쌍기역. 그리고 여기는 자 획수가 더해졌지만 조음의 위치가 바뀌냅니다. 그래서 이체자, 예디응 이런 걸 다 아음이라고 한다. 그리고 설음, 자 혀모양 본뜬 니은, 가획자, 디귿, 가획자, 티귿, 그리고 병서자, 쌍디귿 얘도 각자 병서죠. 순음 입술 모양입니다. 입술 모양 미음. 가외계 원리로 비읍, 피읍 만들고요. 그리고 비읍을 똑같이 나란히 쓴 각자 병서자. 그 다음에 치음입니다. 이 모양 본 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가외계 원리 써놨고요. 그리고 나서 자, 얘 같은 경우는 시옷을 각자 병서로 쓴 거. 얘 같은 경우는 지읒을 각자 병서로 쓴 거. 후음 목구멍의 모습을 본떠서요. 이응 기본자 만들어 놓고 가외계 원리로 여린 히읗 써놨고요. 그 다음에 히읗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각자 병서의 원리로 쌍이읒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체자 중에서는 설음 옆에다 쓰지 않고 따로 이체자만 분리해서 반설음 그 다음에 치음 옆에다 쓰는 게 아니라 반치음에서 획수가 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발음이 거세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획자가 아닌 이체자 얘네 두 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천 애들은요. 현대국어에 쓰이지 않는 자음들이에요. 예디응 사라졌고 여린이응 사라졌고요. 그 다음 반치음도 사라졌습니다. 좋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발음을 낼 때 공기라고 하는 걸 얼마나 어떻게 터트리느냐, 뭐 흘려보내느냐, 거세게 내보내느냐, 아니면 꾸덕꾸덕하게 되게 만들어서 내느냐 해서 좋은 방식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공기를 흘려내는 방식이 좋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그냥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내는 소리들 그걸 부드, 스, 즈, 그, 흐 해서 만들어놨고요. 유기음이라 그래서 공기를 거세게 내는 소리 우리가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거센 소리라고 부르고 격음이라고도 불립니다. 격음.
그래서 격음은 뭐 피읍, 티귿, 치읓, 키읔 해서 만들어놨고 경음 된 소리입니다. 된 소리 해서 꾸덕꾸덕하게 되게 끈적끈적하게 내는 소리, 진하게 내는 소리가 시옷, 비읍, 시옷, 디귿, 쌍시옷, 시옷, 기읒, 쌍히읗. 유성마찰음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얘는 마찰음인데 비음과 유음처럼 뭔가 이렇게 성대가 떨리는 소리였다 보시면 돼요. 순경음, 비읍, 반치음, 이음 같은 경우는 유성마찰음입니다. 그다음에 비음 같은 경우는 공기의 흐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코로 나오는 걸 비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현대국어와 마찬가지 비음에 미음 들어가고 니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예디응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유음, 흐름소리, 리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평음, 격음 하면 평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평범한 소리, 격음은 거센 소리, 경음은 된 소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중세국어에서도 평음, 격음, 경음의 대립을 보인다. 현대에도 평음, 격음, 경음 있죠. 다만 다른 점은 경음에서 표기가 차이가 있다. 현대국어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밖에 없지만 중세국어는 시옷계, 합용병서까지 된 소리로 났습니다.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이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합용병서 중에 시옷계, 합용병서 애들이 된 소리 발음으로 더 많이 쓰였다. 시옷 지읒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는 이유는 책에상 시옷 지읒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을 법한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헌상에는 발견되지 않아서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밑에 사라진 자음들에서 순경음 비읍부터 여린 히읗까지 살펴보는 건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